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야속하게도 산불을 꺾을 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산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 시속 약 8km로 번지며 벌써 서울의 절반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사망자도 2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공기가 건조해질 걸로 예보돼 조금이라도 비가 내린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괴물 같은 산불의 기세를 꺾을 골든타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윤두열 기자입니다. 세상이 온통 벌겋게 변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다 타고 있습니다. 가스통하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얼른 벗어나야 하지만 대피 행렬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급하게 바다 위 방파제로 몸을 피했습니다. 내 집이, 내 마을이 타고 있는 걸 바다 위에서 그냥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 다시 찾아가 보니 동네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의성 산불이 닿은 마지막 도시 경북 영덕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하거나 피하던 도중에 주민 8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엔 산불 진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화대원 1명이 차량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성과 영덕 사이에 있는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송 휴게소도 상하행선 휴게소 2곳이 모두 뼈대만 남기고 불에 탔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토요일 시작된 의성 산불은 처음 사흘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나흘째인 화요일 오후 최대 초속 27m 강풍을 만난 불이 영덕까지 반나절 만에 확산됐습니다. 시속 8.2km로 번졌는데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영덕군까지 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비화가 발생이 됐고요. 사람의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산림청도 영덕까지 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영덕 쪽 이전 거기까지 예측이 좀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 전체 이렇게 확산이 될 줄을 저희가 미처 이제 정부는 영덕을 비롯한 안동과 청송, 영양 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야속하게도 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나마 습도가 높은 오늘이 산불을 꺾을 골든타임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매우 건조한 강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던 한반도에 잠시나마 습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스쳐 지나간 빗방울 덕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북서쪽에서 매우 건조한 공기층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조한 공기는 오후 들어 충청권에 다다랐고 점차 영남권을 휘감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긴 뒤 내일은 습도가 20% 아래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론 바람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로 강하게 불어 진화 작업은 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북서풍이 산맥을 지나며 더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을 더 넓은 구역으로 퍼나르고 사그라든 불씨마저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주말 동안 쌀쌀한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아직 끄지 못한 산불도 문제지만 추가로 발생할지 모를 산불도 걱정입니다. 현재의 기상 상황, 또 과거의 산불 양상, 또 전국의 이 수목 상태 등을 조합해서 앞으로의 산불 위험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오늘 떨어진 빗방울로 일부 지역의 산불 위험은 낮아졌지만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등의 산불 위험 등급은 내일도 높음 수준으로 예측됐습니다. 너무 적은 양의 비라 하루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모레는 건조한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면서 안동, 청송 외에도 강릉과 충남, 수도권 일대까지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식목일인 다음 주 주말까지 비 소식이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며 정경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서입니다. 15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반성의 요지라는 곽 전 사령관의 반성문도 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거부했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나와 군인들이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생각 이상의 조치를 했을 수는 있다며 군인들을 탓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 전 사령관은 이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썼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지시를 따른 군인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라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헌문란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의 병력을 출동시켜서 국헌문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문장으로 반성문을 끄매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기구연합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가 이 특별 심사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김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심사를 받을 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간리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리가 인권위로 보낸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인권위의 답변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 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적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국제 규범입니다. 이번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의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특별심사를 거쳤던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며 등급엔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영국하고 카나다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되면은 이렇게 심사를 받고 그 사람들도 또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떳떳하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떳떳하다고 하셨잖아요. 여하튼 우리 여태까지 조치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렇게.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간리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또다시 판사 신상 털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준 판사들을 공격하자며 배우자 신상까지 퍼나르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시각 고등법원 앞 집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법부입니까? 아닙니다. 사퇴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은 판사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판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들 나중에 변호사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참가자는 법원 출입구까지 다가가 땅바닥에 드러누워 버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또다시 판사 개인 신상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랬듯 판사 주소와 가족 등 개인 정보를 캐내 압박하는 신상 털기에 나선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심 판결을 한 합의부 판사 3명의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배우자 신상까지 퍼나르고 있습니다.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공격하자고 선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좌파 판사, 우리법 소속으로 몰아가는 목소리도 나왔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오늘 재판하신 세 분 사법의 이 흑역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정치 편향적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판사 탄핵 국회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온갖 궤변과 납득 어려운 판결로 판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